컨벤션에 초대한 친구가 사이비 종교 집회에 온 것 같다고 하네요. 어렵게 친구를 컨벤션에 초대해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참석한 소감을 묻자 사이비 종교 집회에 온 듯해서 거부감이 들었다고 하네요.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사업인 만큼 강사들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강의에 온 힘을 쏟아낸다. 열정을 받는 세미나 시간은 사업자에겐 고갈된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며 쌓인 피로를 푸는 사우나 같은 타임 같은 것이다. 간혹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강의를 듣고 쇠뇌를 당할까봐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은 성공을 위해 철저히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다. 아무리 열정적인 강의를 들었다고 해도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업 활동을 자발적으로 이어가기는 불가능하다. 불광불급이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뜨거운 열정의 유지가 어려운 숙제인 네트워커들에겐 오히려 열정이 없는 게 고민인 사업자들이 더 많다. 자신감 있게 고객을 만나려면 늘 강의장에서 스스로 달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친구가 행사를 다녀온 후 사이비 종교 집단 같다고 했다니 그 조직은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메신저의 촌철살인, 불광불급, 미치지 않고선 목표에 미칠 수 없어. 제품도 쓰고 지인도 소개해 주는데 설명회에는 참석을 안 해요. 친구가 매달 제품을 꽤 많이 쓰고 가끔 본인의 지인도 소개해 줍니다. 수단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설명회에 초대하면 극구 거절하면서 참석하지 않네요. 이 친구의 심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수당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으면 실제로 수당을 받게끔 해보면 친구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수당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품을 바꿔 쓰고 소개해주는 것에 만족하면 된다. 모두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물러서야 한다.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더 찾고 우선은 그런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면 된다. 나에게 독심술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시도해 보면서 정답을 좁혀갈 수 있다. 네트워크 메신저의 촌철살인. 독심술 말고 뭘 원하는지 물어봐. 지인 명단이 별로 없어서 상가 개척 중인데 반응이 시큰둥해요. 저는 지인 명단이 별로 없어서 3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상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장님에게 말을 거는데 반응이 거의 없네요. 그런 가게들은 건너뛰어야 하나요? 지인 명단이 없어서 개척을 시작한 만큼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한 번의 정보를 듣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드물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에선 7번의 만남이 이루어진 뒤에야 상대방이 승낙한다고 한다. 초반에는 승낙에 집착하기보다 최소 100번의 거절을 채우겠다는 목표로 활동을 해보자. 어떤 가게가 나를 반갑게 맞아줄지 알아맞히는 능력은 필요 없다. 반복되는 거절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태도가 필요할 뿐이다. 지칠 대로 지친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장사 말고 획기적인 사업이 있다고 막바로 얘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처음 상가를 방문했을 때 내가 힘써야 할 에너지의 90%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신뢰를 쌓는 일이다. 신뢰를 쌓으려면 매일 새로운 집을 개척하는 것보다 꾸준히 동일한 가게를 방문하는 게 훨씬 빠르다. 사실 대한민국 상가 안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그 누구보다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사람들이다. 처음엔 관심을 안 보여도 꾸준히 방문하다 보면 나에게 제품과 사업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나온다. 그때 중요한 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사람처럼 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뭐가 그리 즐겁냐고 그들이 물으면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해서 즐겁다라고 답을 해보자. 오늘부터 상가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를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러 상가로 출근해보자. 네트워크 메신저의 촌철살인. 닥친 대로 쑤시지 말고 이 집이다 싶은 집을 꾸준히 방문해서 내 정성을 보여봐. 형님에게 우리 제품 쓰라고 했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명절에 시댁 형님과 대화하다가 가벼운 의견 충돌이 있었네요. 아직도 우리 회사 치약을 사용하지 않으시길래 제가 왜 대형마트 좋은 일 시키냐고 얘기를 꺼냈거든요. 싸고 좋은 우리 제품 놔두고 왜 더 비싼 제품을 쓰시냐고 했더니 강요하지 말라고 딱 자르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내용이 있을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떠한 태도와 말투로 대화를 했을까? 네트워크 사업은 직접 대면하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유통망을 조직하는 사업이다. 네트워크 사업에선 인맥이 금맥이고 곧 마케팅이다. 내 조직의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화합하고 응집력을 높일수록 보상은 커진다.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방을 이해한 뒤 상대에게 나를 맞추는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앞에 질문한 글에서 답을 찾으면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한 것이다. 싸고 좋은 우리 제품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나한테야 최고지, 무조건 우리 것이 최고라는 식의 태도는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간섭받기를 싫어한다. 똑똑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차별성이다. 말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 네트워크 메신저의 촌철살인. 나를 알고 너를 알아. 너에게 나를 맞춰봐. 울렁증이 있는 제가 회중 강의를 꼭 해야 하나요? 울렁증이 있는 저는 처음에 남들 앞에서 강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그룹이 커지면서 스폰서님께서 자꾸만 무대에서 사업 설명을 하라고 시키시네요. 회중 강의를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사업을 하는 것이니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면 된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리더가 사업 설명을 잘할 줄 알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은 상당히 크다. 내가 사업에서 겪은 스토리는 지구상에서 오로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수를 동시간에 한꺼번에 후원할 수 있는 강력한 회중 강의에 기회는 아무에게나 돌아가지 않는다. 대부분 마이크 잡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사업 설명을 잘하는 강사는 무대 위에 많이 서본 사람이다. 하다 보면 실력이 나아진다. 어느 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는 날이 올 것이다. 여태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을 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나를 보여주고 싶어 지인을 초대하기 위해 애쓴 파트너들을 무대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맞이해주자. 좀 쑥스럽고 체질이 안 맞아도 파트너들이 기뻐한다면 보람이 있는 거니까. 네트워크 메신저의 촌철살인. 너의 울렁증은 치명적이지만 파트너 앞에 서면 스폰서는 강인해져. 소비자에게 제품을 잘 설명하는 방법. 최근에는 신제품 출시 속도가 빨라져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제품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품 성분을 공부해도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잘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지식들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쓰이기보다 사업자 자신이 견고한 확신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준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복제가 중요한 사업인데 모두가 다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도
제품을 시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훨씬 효과적이다. 경제학의 러닝 바이 두잉 이론은 현장의 체험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정형화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성공자들의 경험이 매뉴얼이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최고의 자산이 경험인 만큼 제품 성분보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수집하려고 해보자. 다른 사람의 사용 후기는 언제나 소비자들의 큰 관심거리니까. 홈파티를 열어보자. 제품을 시연하고 각장 사용해본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훨씬 흥미를 보일 것이다. 마칠 때쯤 고객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나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할 수 없다. 네트워크 메신저의 촌철살인. 몸을 써서 공부를 해봐. 훨씬 쉽고 빠르게 외워질 거야. 권유했다가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트워크 사업에서 거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거절을 받고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사람을 만나면서 거절을 안 받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네트워커들은 거절과 친해지는 수밖에 없다. 거절에서 오는 두려움은 내가 마음으로 만드는 허상이지 실제로는 별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거절은 피할 수 없다 해도 거절을 받았을 때 나의 마음가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네트워커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고수가 돼야 한다. 고객이 거절하는 62%가 진짜 거절이 아니라 가짜 거절이라고 한다. 상대방이 거절할 때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언제든지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듯이 상대방도 언제든지 필요가 없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 거절을 피하지 않고 즐길 수 있기 시작하면 거절을 많이 받을수록 성공의 문턱이 가까워질 것이다. 내가 사업을 묵묵하게 진행해 나가면 상황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마련이다. 거절을 받아도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오늘부터 고객이 거절하면 내 마음으로 장풍을 쏘아보자. 고객님의 거절을 거절합니다. 장풍. 네트워크 메신저의 촌철살인. 거절은 피할 수 없지만 거절을 받았을 때 내 마음가짐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신규 회원을 초대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제품 전달은 잘하는데 특히 행사에 신규 회원들을 초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초대를 잘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초대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설명회에 초대된 사람들을 반드시 사업을 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초대해서 끝장을 보려 하지 말고 그저 기회를 찾는 사람을 가려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단순 소비자로 남을 사람도 있고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일단 명단의 사람들 분류로 끝냈으니 제대로 일한 것이다. 초대를 잘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호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초대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중 하나는 거짓말로 상대를 초대하는 것이다. 초대할 때 신경 써야 하는 점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상대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의뢰 자세로 행사에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커다란 기회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된다. 만약 상대가 잠깐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중요한 강의니까 다음에 기회를 만들겠다고 물러서는 게 낫다. 초대의 자리는 내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나를 불쌍하게 여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유망 고객이 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초대에 임해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무한정 초대를 시도해 본 사람이 본인만의 요령을 터득해 점점 초대의 달인이 된다. 거절을 받지 않는 초대의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얘기하니까 승률이 높을 뿐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은 확률의 법칙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초대 얘기를 많이 건네는 사업자가 초대의 왕이 되는 것이다. 네트워크 메신저의 촌철살인.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걸어야 해.